그의 것이 제 안에서 빠져나갔다가 다시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움직임. 그가 움직일 때마다 내 안의 부드러운 살들이 그의 거대한 것에 의해 남김없이 쓸리고 지식여졌어요. 내 입에서는 이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소리들이 터져 나왔어요. 수치심 따위는 이미 빗소리에 씻겨나간 지 오래였죠. 그의 움직임은 점점 더 빨라지고 강해졌어요. 낡은 침대가 우리의 움직임에 맞춰 삐걱거리기 시작했고 방 안에는 살이 부딪히는 질척한 소리가 노골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는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입술은 내 입술을, 목덜미를, 그리고 귓가를 쉴 새 없이 빨아들였고 그의 손은 내 가슴을 주무르고 허리를 쓰다듬으며 내 온몸을 애무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손길과 입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죠. 나는 그의 어깨를 손톱으로 꽉 긁으며 매달렸어요. 내 온몸이 그의 움직임에 맞춰 흔들렸죠. 내 안에서 그와 내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뜨거운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 불꽃은 순식간에 내 온몸으로 퍼져나가 내 모든 이성을 태워버렸죠.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그는 내가 느끼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그곳을 집요하게 멈추지 않고 찔러댔죠.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오직 쾌락만을 좇는 암컷의 본능만이 남아 그의 몸 아래에서 미친 듯이 허리를 흔들고 있었죠.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고 귓가에서는 윙마이너스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내 몸 안의 모든 것이 뜨겁게 끓어오르며 하나의 폭발점을 향해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어요. 절정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죠. 내가 울먹이며 외쳤어요. 그는 대답 대신 내 허리를 더 강하게 움켜쥐고 속도를 높였어요. 그의 움직임은 이제 자비가 없었죠. 마치 망치로 못을 박듯이 강하고 정확하게 내 안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었어요. 삐걱거리던 침대는 이제 부서져라 비명을 지르고 있었죠. 그의 숨소리도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거칠어졌어요. 혜진 씨 당신 너무 좋아. 그가 헐떡이며 속삭였어요. 그의 칭찬에 저는 마지막 남은 수치심마저 던져버렸죠. 저는 오직 그를 위해, 우리를 위해 허리를 움직였어요. 그의 움직임에 맞춰 엉덩이를 들어올리며 그를 더 깊이, 더 강하게 받아들였죠. 그 순간이었어요. 그가 갑자기 내 허리를 잡고 있던 손을 풀고 대신 제 엉덩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그리고는 저를 침대에서 살짝 들어올리듯 자신의 몸 쪽으로 확 끌어당겼죠. 자세가 바뀌면서 그의 것이 훨씬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의미를 알 수 없는 외침과 함께 저는 마지막으로 허리를 격렬하게 비틀었어요. 그 순간 제 몸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이 멈췄어요. 제 몸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주 잘고 빠르게 경련하기 시작했어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쾌감에 제 시야가 하얗게 타들어갔죠. 제 안에서부터 시작된 격렬한 파동은 그대로 그의 몸으로 전해졌어요. 제가 절정에 다다라 제 안에서 그를 강하게 조이는 순간 그 역시 더 이상 참지 못했죠. 그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터뜨리며 움직임을 멈추고 제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뜨겁게 쏟아냈어요. 그것은 짧지만 영원과도 같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절정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서로의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죠. 모든 것이 끝나고
저는 힘이 다 빠져 그의 몸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어요. 그는 저를 밀어내지 않았죠. 오히려 지쳐 늘어진 저를 더 단단히, 더 소중하게 끌어안아 주었어요.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두 개의 심장 소리, 그리고 창밖의 빗소리만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은 채 격정의 여운을 나누었죠. 땀이 식어가면서 느껴지는 약간의 한기와 서로의 몸에서 피어오르는 짙은 채취가 비로소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을까요? 창밖을 때리던 빗소리가 어느새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어요. 세상이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방 안에는 오직 그와 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고요하게 울려 퍼졌죠. 나는 그의 팔을 베고 누워 단단한 가슴팍에 귀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장가처럼 들렸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저는 지금 제 평생 가장 부도덕하고 수치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의 친구, 그것도 20살 가까이 어린 남자의 침대 안이 내 침대에서 알몸으로 뒤엉켜 있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평온함이었어요. 늘 텅 비어있던 옆자리의 서늘함 대신 등 뒤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사람의 온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뒤척이는 대신 나를 단단히 끌어안아주는 강한 팔.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 좁은 침대 위, 이 짧은 밤 동안은 적어도 혼자가 아니었죠. 이 찰나의 위안이 너무도 달콤해서 저는 차라리 이대로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을 몸으로 나누었기에 어떤 언어도 불필요하게 느껴졌죠. 그는 그저 제 어깨를 감싸 안은 팔에 아주 조금씩 힘을 주어 제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듯 했어요. 저 역시 그의 가슴팍에 뺨을 더 깊이 묻으며 이 온기를 제 몸의 모든 세포에 각인시키려는 듯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 문득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아 조심스럽게 깍지를 껴왔어요. 투박하고 굳은 살이 박인 내 45의 손을 그의 길고 단단한 28배 손가락이 부드럽게 감싸 안았죠. 그것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직접적이고 내밀한 연결처럼 느껴졌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어요. 그는 잠든 게 아니었죠. 어둠에 익숙해진 눈으로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욕망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아주 낯설고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저 역시 같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우리는 다시 진찬이 엄마와 진찬이 친구의 관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의 이 일은 없었던 일처럼 서로의 기억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어야만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그럴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죠. 이미 금단의 선을 넘어버렸으니까요. 오늘 밤 이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보았고 서로의 몸을 탐했으며 서로의 영혼을 위로했어요. 이 밤이 지나고 나면 저는 더 이상 무감한 어머님일 수 없을 것이고 그 역시 제게 무감한 아들 친구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겨버린 거죠.
그는 제 손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아주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후회 안 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그의 손을 마주 잡는 것으로 제 마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죠. 창문 틈으로 희미한 새벽빛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길고 위험한 밤이 그렇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될 우리 둘만의 비밀스러운 관계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옆엔 그 녀석이 자고 있었어요. 새근새근 숨소리까지 내면서. 어젯밤 내 위에서 짐승처럼 헐떡이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죠. 28. 한참 좋을 때죠. 자는 얼굴은 꼭 애기 같은데. 어젯밤 침대 위에서는 완전 짐승이었죠. 그 갭이 이상하게 더 섹시하게 느껴졌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봤어요. 창문 틈으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짙은 눈썹, 오뚝한 콧날, 그리고 굽게 담은 입술. 자세히 보니 참 잘생겼더라고요. 지난 몇 주간 매일 본 얼굴인데 이렇게 한 침대에서 그것도 그가 알몸으로 자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내 남자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어요. 미쳤지, 김혜진. 그는 내 아들 친구고 나는 그보다 20살 가까이 많은 아줌마인데 우리는 그냥 하룻밤의 불장난이었을 뿐이야. 아침이 되면 모든 걸 없었던 일처럼 되돌려야 해. 머리로는 아는데 심장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뺨을 쓸어보려던 순간이었어요. 그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로를 쳐다봤죠. 밤사이의 격정이 사라진 아침의 공기는 너무나도 어색했어요. 그의 잠이 덜 깬 눈동자가 나를 향해 깜빡거렸죠. 잘 잤어요? 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밤새 소리를 질러서 그런지 잔뜩 쉬어 있었죠. 응. 너는? 저는 태어나서 제일 잘 잔 것 같아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바보처럼 웃었어요. 그 순수한 미소에 내 마음속의 어색함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가 팔을 뻗어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기려고 할 때였어요. 낑 마이너스. 바로 옆방, 진찬이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진찬이. 재하의 얼굴도 하얗게 질렸어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지금 진찬이가 내 방문이라도 열면 모든 게 끝장이에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빨리빨리 내 방으로 가. 내가 속삭였어요. 지금요? 나가다 마주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떡해? 여기서 아침까지 같이 있을 거야? 우리가 허둥대는 사이 복도에서 진찬이가 하품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걸어가는 발소리가 들렸죠. 지금이 기회였어요. 지금이야. 빨리 가. 재하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불 속에서 번개처럼 뛰쳐나왔어요.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자기 옷을 허둥지둥 챙겨 입는데 그 와중에도 그의 단단한 알몸이 눈에 들어와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는 옷을 꿰어 입고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방문을 아주 조금 열었어요. 그리고 복도를 살핀 뒤 총알같이 튀어나가 자기 방 안이 진찬이 방으로 사라졌죠. 문이 닫히고 나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침대 위에 주저앉았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제대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짓이지? 내 침대 시트에는 아직도 그의 채취와 정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스릴 넘치는 불장난? 아니요. 이건 그냥 불장난이 아니었어요. 나와 재한은 이제 단순한 아들 친구와 엄마 사이가 아니었죠. 우리는 공범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밤사이의 흔적을 없애야 했죠. 흐트러진 침대 시트를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밤의 냄새를 빼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엉망이었죠. 눈은 퀭하고 입술은 부르터 있고 목덜미랑 쇄골에는 어젯밤 그 녀석이 남긴 붉은 자국들이 선명했어요. 나는 목까지 올라오는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더 진하게 했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하게 진찬이 엄마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주방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하는데 등 뒤에서 진찬이가 나왔어요. 엄마, 좋은 아침. 아들. 잘 잤어? 응. 재하 형은 벌써 일어났네. 내 심장이 철렁했어요. 고개를 돌리자 재하가 어느새 식탁에 앉아 저를 보고 있었죠. 샤워를 막 끝냈는지 머리카락이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깨끗한 티셔츠로 갈아입은 상태였어요. 그는 너무나도 태연한 얼굴로 진찬이에게 아는 척을 했죠. 일찍 일어났냐? 형이야말로. 웬일로 이렇게 부지런해? 잠을 좀 설쳐서. 재하가 그렇게 말하며 나를 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의미를 나는 알 수 있었죠. 당신 때문에 잠을 설쳤다는 우리 둘만 아는 비밀 신호였어요.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하며 찌개 냄비만 휘저었죠. 그렇게 시작된 아침 식사는 제게는 거의 고문과도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진찬이는 신나게 어젯밤 친구들과 있었던 얘기를 떠들었고 재하는 맞장구를 쳐주며 가끔씩 내 눈치를 살폈어요. 나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죠. 식탁 아래에서는 더 아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재하의 발이 슬그머니 내 발을 건드렸어요. 나는 깜짝 놀라 발을 빼려 했지만 그의 발은 집요하게 내 발목을 감싸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쓸어 올렸죠. 나는 혹시라도 진찬이가 볼까봐 심장이 조마조마해서 죽을 것 같았어요. 엄마, 왜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진찬이가 물었어요. 아니야. 찌개가 좀 매워서 그런가 봐. 나는 황급히 물을 들이켰어요. 재하는 그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은 척 김치를 입에 넣으며 천연덕스럽게 말했죠. 어머님, 찌개 진짜 맛있는데요. 해장되는 기분이에요. 저 뻔뻔한 녀석. 기가 막혔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릴 넘치고 짜릿했죠. 마치 10대로 돌아가 부모님 몰래 아슬아슬한 연애를 하는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진찬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간 후였어요. 제가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재하가 옆으로 다가와 컵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귓가에 속삭였죠. 오늘 밤에도 기다릴게요. 그리고는 씩 웃으며 진찬이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그저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며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오늘 밤. 그 녀석은 오늘 밤에도 나를 원하고 있었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절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오늘 밤 진찬이가 잠들고 나면 나는 또다시 그 녀석의 방문을, 아니, 내 방문을 열어주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함께 올라탄 공범이었으니까요. 그날 하루는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어요. 진찬이가 학교에 간 낮 동안 집에는 저와 재아 단둘만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를 피했어요. 그는 진찬이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거실과 주방을 벗어나지 않았죠. 어색해서? 아니요. 그건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지금 당장 단둘이 마주치면 아침에 그 약속처럼 대낮부터 무슨 일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일부러 청소기를 시끄럽게 돌리고 TV 볼륨을 높였어요. 집안에 다른 소리가 가득해야만 내 심장이 뛰는 소리와 우리 사이에 흐르는 야릇한 긴장감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저녁이 되고 진찬이가 돌아왔어요. 어제와 똑같은 저녁 식사, 똑같은 TV 시청. 하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죠. 이제 우리는 완벽한 연기자가 되어 있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어머님이었고, 재아는 세상에서 가장 깍듯한 진찬이 선배였죠. 하지만 식탁 아래로 오가는 은밀한 발길질과 진찬이가 고개를 돌릴 때마다 마주치는 뜨거운 눈빛.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계속됐어요. 밤 12시. 진찬이가 하품을 하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형. 먼저 잘게 해. 잘 자라 아들. 너도. 진찬이의 방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죠. 어젯밤과 똑같은 상황.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어색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아가 먼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제게 손을 내밀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어젯밤처럼 그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어요. 그는 제 손을 잡고 저를 침실로 이끌었어요. 어젯밤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우리는 더 이상 서툴지 않았죠. 서로의 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연인들처럼 능숙하게 서로의 옷을 벗겼어요. 그의 입술은 이제 제 몸의 모든 민감한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제 손 역시 그의 단단한 몸 어디를 만져야 그가 신음하는지 알고 있었죠. 그가 다시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하게 맞아 들어갔어요. 하혜진 씨. 그는 이제 내 이름만 불렀어요. 어머님이라는 껍데기는 완전히 벗어던진 거죠. 응, 재아야. 저 역시 그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와는 전혀 다른 뜨거운 감정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죠. 우리는 어젯밤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서로를 탐했어요. 첫날 밤의 조심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숨기는 것 없이 자신의 모든 욕망을 드러냈어요. 저는 그의 등 위에서 미친 듯이 허리를 흔들었고, 그는 제 엉덩이를 강하게 움켜쥐며 아래에서 쳐올렸죠. 침대는 부서져라 삐걱거렸고, 우리의 신음소리는 옆방에서 아들이 깰까봐 걱정될 정도로 커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거실 소파에서, 주방 식탁 위에서, 그리고 욕실의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도 우리는 마치 세상의 끝이 온 것처럼 서로에게 매달렸어요.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의 모든 공간을 우리 둘만의 뜨거운 정사의 흔적으로 뒤덮었죠. 이건 그냥 불장난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와의 관계를 통해 제가 여자라는 사실을, 내 몸이 아직 이렇게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밤 확인했어요. 제 안은 젊고 강했고 그의 지치지 않는 정력은 45년간 잠들어 있던 내 몸의 모든 쾌락을 일깨웠죠. 죄책감이 들었지만 이 위험하고 달콤한 행복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남편의 출장 기간 동안 우리 집은 낮에는 평범한 모자와 손님의 공간이었지만 밤이 되면 저와 재하 둘만의 뜨거운 미래 장소로 변했죠. 우리는 매일 밤 진찬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잠들고 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방문을 열었죠.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고 새벽녘이 되면 우리는 알몸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는 제게 자신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털어놓았어요. 졸업하면 뭘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죠. 저는 그저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괜찮다고, 너는 뭐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다독여 주었어요. 저 역시 그에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죠. 지난 20년간 얼마나 공허하고 외로웠는지. 엄마와 아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진짜 나를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는 제 말을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진지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들어주었죠. 그리고는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외로움을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에게 엄마 같은 연인이었고, 그는 내게 아들 같은 남자였죠. 육체적인 쾌락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서로에게 깊이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지 않았어요. 늘 칙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일이 많아졌죠. 옷장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화사한 색깔의 옷들을 꺼내 입기 시작했고 몇 년 만에 미용실에 가서 머리 스타일도 바꿨어요. 거울 보는 시간이 늘었고 예쁜 속옷을 사기 위해 난생 처음 인터넷 쇼핑몰을 뒤지기도 했죠. 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역시 아들 진찬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외출 준비를 하는 저를 보더니 진찬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죠. 우와, 엄마. 어디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뻐? 그냥 친구들 좀 만나려고.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얼굴도 좋아지고 막 젊어진 것 같아. 아들의 칭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죄책감으로 욱신거렸죠. 하지만 동시에 기뻤어요. 여자로서 예쁘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잊고 살았으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들이 군대도 다녀오고 이렇게 늠름하게 잘 크니까 엄마도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보지. 거짓말. 내가 다시 예뻐진 것은 아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매일 밤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는 젊은 남자 때문이었죠. 진찬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가? 그럼 다행이고 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마주보며 웃는 게 아니었죠. 이 끔찍한 비밀을 아들에게 평생 숨길 수 있을까? 하지만 이 위험하고 달콤한 행복을 저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젠 너무 늦어버렸으니까요. 시간이 정말 빠르더군요.
재하와 저만의 비밀스러운 밤이 계속되면서 남편이 돌아올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날짜를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 지긋지긋한 남편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차라리 영영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끔찍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불안했어요. 미치도록 불안했죠. 남편이 돌아오면 이 모든 건 끝나야만 했어요. 재하는 더 이상 우리 집에 머물 수 없을 거고 우리는 다시 예전처럼 아들 친구와 엄마 사이로 돌아가야 했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될까? 그럴 수 있을까? 매일 밤 내 몸을 뜨겁게 달구고 내 메마른 마음에 단비를 내려주던 이 남자를 내가 과연 아무렇지 않게 진찬이 선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식탁에 마주 앉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김치를 집어줄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었어요. 재하도 저처럼 불안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밤에 저를 안는 그의 팔에 더 힘이 들어갔고 제게 집착하는 모습이 늘어났죠. 혜진 씨. 응. 그 아저씨 돌아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당신이랑 이렇게 계속 같이 있고 싶어. 그의 투정 섞인 말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인 끌림을 넘어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그에게서 단순한 쾌락만 얻는 게 아니었어요. 위로를 받았고 살아있음을 느꼈죠. 그는 제게 잃어버린 20년의 세월을 보상해주는 존재이자 제 텅 빈 삶의 유일한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이건 사랑일까? 45세 내가 28배 아들 친구를 사랑하게 된 걸까? 미친 소리 같았지만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사랑이었어요. 뒤늦게 찾아온, 그래서 더 지독하고 위험한 사랑. 남편이 돌아오기 이틀 전 밤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애틋하게 서로를 안았죠. 마지막이라는 걸 예감이라도 한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고 그가 제 품에 안겨 잠든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이 행복이 곧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러웠죠. 저는 잠든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남편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정말 끝나버리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이 젊은 짐승을 내 텅 빈 삶의 유일한 빛이 되어버린 이 남자를 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 놓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이틀 뒤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남편의 얼굴은 한 달 전과 똑같이 무심하고 피곤해 보였죠.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완벽한 아내의 얼굴로 그를 맞이했어요. 왔어. 고생 많았지. 재하는 그날 저녁 우리 집에서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어요. 남편과 진찬이, 그리고 저와 재하. 네 사람이 함께 앉은 식탁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진찬이만이 태평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식사가 끝나고 재하가 짐을 챙겨 떠날 시간이 됐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는 남편과 아들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짧은 순간 우리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혔어요. 그의 눈이 말하고 있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어요. 남편이 돌아온 후에도 우리의 위험한 관계는 끝나지 않았어요.
더 은밀하고 더 아슬아슬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죠. 남편이 회사에 간 낮 시간, 혹은 남편이 골프를 치러 간 주말. 제 아는 진찬이에게 빌린 책을 돌려주러 왔다는 핑계로 우리 집을 찾아와요. 그리고 우리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서로를 미친 듯이 탐하죠. 남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의 모든 공간에서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20년 넘게 여자이기를 포기하고 살았던 제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젊은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저도 압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게 발각되면 저는 모든 것을 잃게 되겠죠. 손가락질 받을 짓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여자로 느끼게 해준 이 남자를 과연 쉽게 놓을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 핸드폰에서는 제아의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내일 낮 12시. 괜찮아요? 저는 아마 기다릴게라고 답장을 보내겠죠. 저의 이 위험한 사랑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저도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끝까지 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어렵게나마 다시 털어놓을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 위험한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요? 저도 제 자신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제 사연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며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데 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